같은데요. 특히 이 지난주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전격 회동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 이렇게 좀 신청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려고 하겠죠. 네. 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위헌 심판을 제청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신청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의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라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최대한으로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네. 결국 키는 역시 대법원이 쥐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제 제청하지 않으면 선거법 이제 관련해서 선고 기한이 이제 12월 5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대법원이 대신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거 헌법재판소예요. 이거에 따라서 여하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직에 녹화하는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어요. 우선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가 좀 헌재가 어떻게 할지가 아니 궁금해요. 저도 뭐 법조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가 신의 한 수를 두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이것이 어필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꼼수 아니냐? 네. 뭐냐 하면은 우선 뭐 이런 거 이제 위헌 법률 그 제청 신청을 하면서 뭐 전직 대법관이다, 전직 헌법재판관이다 이런 분들을 초호와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변호인들이 실제 이름만 올리지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일반인들 볼 때는 위화감만 느낀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30여 년 동안 대법원에서 그 위헌법률 제청을 한 경우는 10건이 안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1%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지사한테만 이것이 해당되어야 되느냐. 만약에 대법원에서 위헌 그 제청을 하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은 네. 야 진짜 대법원이 이재명 편드는 거 아니냐. 네. 차기 대권 주자 벌써부터 줄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재명 지사 재판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모순되죠. 갈립니다. 1심에서는 다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느냐의 문제였는데 강제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관여한 적이 없다고 TV 토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 요 한마디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가 위헌적 성격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상에 나오는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위라는 법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은 아주 중형을 받았을 때나 가능한데 지금 벌금 300만 원 가지고 대법원 상고 요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형만 받아도 뭐 현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는요. 그렇죠. 예. 너무 과잉 처벌이다. 그래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를 위헌 심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진성준 의원이 지적했던 어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어떤 양형 기준에 대해서 그 관련된 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재명 지사의 상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직선거법 그 허위사실 공표가 위헌이다. 또 상고 이유를 제한한다. 양형 문제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합헌이라고 이미 결정이 다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이재명 지사의 위헌 제청 신청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주면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상하죠. 제가 하나 꼭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합헌이다 결정을 할 때는 예컨대 낙태가 위헌이냐 또 뭐 혼인빙자 간음이다 간통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시간 벌기, 꼼수 전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하고요. 그 위헌 심판 제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줘야만 시간 끌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받아주지 말이에요. 않으면 뭐 시간 끌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대법원에 달려 있는 문제고 네.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대법원을 믿습니다만 예, 제가 예.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에서 만약 이재명 지사에게 특별히 대우를 해서 위헌 제청을 받아들여 주면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이건 거죠. 예단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다 위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문 가운데 예.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한 게 있다.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니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재명 지사도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하나의 또 자연인이고 그렇죠. 그 공직을 떠나서요. 그래서 방어권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는 약간 뭐 신의 한 수, 뭐 신의 꼼수 뭐 이런 식의 좀 분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